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수제맥주 축제의 방문객이 늘고 있지만 맥주보리 등 관련 생산과 유통 등 산업화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제맥주 원료인 맥주보리와 메가 생산이 확대되지 않고 있고 유통도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몇 개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호남권 첫 번째로 입점이 추진되는 코스트코에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지역 상인단체는 대규모 점포 등록을 앞두고 열린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지역 주민 고용, 지역 특산물 판매점 입점, 납품 규모 의무화, 상권 피해 보전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중앙중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3개 노선에 불과하고 배차 간격도 한두 시간이나 돼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시내버스 대신 유료 학교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군산 수제맥주 축제가 3만 6천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아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성장과 달리 생산과 유통 기반은 여전히 취약해 수제맥주의 산업화까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군산 수제맥주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축제에는 36,4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배가 증가한 수치로 5년 누적 방문객도 1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업을 활용한 6차 산업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 브랜드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수제 맥주의 상용화에는 여전히 과제가 많습니다. 지난해 군산에서 생산된 맥주는 26,860리터로 350리터 기준 7만여 병 수준에 그쳤습니다. 판매 가격 역시 5,000원에서 8,000원대로 일반 맥주보다 비싸 유통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산의 일부 호텔과 로컬 푸드 매장 등 제한된 유통망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일반 맥주에 비해서 수제 맥주이다 보니까 비싸고, 그다음에 유통 기한이 짧기 때문에 일반 가게에서는 판매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되죠. 생산량이 적다 보니 농가 소득과 연계하려던 재배 면적 확대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재배 면적은 지난 2020년 19헥타르에서 지난해 207헥타르로 늘었지만 엿기름과 식혜 원료를 제외하면 맥주 생산에 필요한 메가는 25헥타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군산시가 추진해온 수제 맥주 특산주 지정도 국제무역협약 등의 제약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산주로 지정되면 온라인 유통 확대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전통주로 지정해서 그럼 거기 현재 규정에는 주세도 감면해주고 온라인 판매도 허용해주고 있어요. 수입 맥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자유무역 그거에 충돌된다고요. 해마다 방문객이 늘며 성장하고 있는 수제 맥주 축제. 그러나 산업화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SGC에너지의 AI 데이터 센터 1단계 사업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11월 착공될 전망입니다. SGC에너지는 당초 40메가와트 규모였던 1단계 사업을 60메가와트로 확대하고 2028년 1분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240메가와트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력 개통 평가를 진행 중이며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계열사 SGC 그린파워 지분 일부 매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금은 2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로봇 인공지능 수소산업 중심의 국가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대차 투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현대차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새만금 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가 정부와 함께 57건의 지원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제는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 29건, 기술개발 지원 16건, 평가 의견 개선 5건, 인재 육성 강화 4건, 금융 지원 3건 등입니다. 또는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금융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 지원 체계를 통해 현대차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이 새만금 복합 리조트 조성을 위한 앵커 기업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원택 당선인은 어제 김민석 총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새만금의 도약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별 앵커 기업과 특화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새만금 앵커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도가 동물복지진흥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과 유치 타당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연구합니다. 또 익산 동물의약품 클러스터와 임실 반려동물 특화단지 등을 지역 인프라 강점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한편 동물복지진흥원은 동물 보호와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정부는 내년 하반기 임시 운영을 시작한 뒤 청사 건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확대돼 전북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장수군과 순창군에 이어 진안군과 무주군이 추가 선정돼 내년까지 382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사업 구조 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최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 정산으로 2,43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열린 정례회에서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 준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설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36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돼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투표했고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 기회도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선거구를 법정기한인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호남권 첫 코스트코인 익산점 입점이 마지막 관문에 돌입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을 앞두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첫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호남권 최초 코스트코 익산점 건립이 마지막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6일 코스트코의 점포 개설 등록을 앞두고 지역 상권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첫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유통상생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코스트코는 점포 등록을 마치고 영업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는 유통 전문가와 소상공인 단체, 전통시장 대표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코스트코 측이 제출한 지역 협력 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단체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일회성 기부나 홍보가 아닌 구체적인 상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신규 채용 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 보호 대책으로는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역 제품 납품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얘기했고요. 또 코스트코 익산점 개설로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타격이 우려된다며 피해 업종에 대한 실질적 보전 대책과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코스트코 측이 제출할 보완용 지역협력 계획서에 반영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호남권 첫 코스트코 입점이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가운데
지역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장 당선인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꼽혔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시민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8.6%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시민단체 제안정책 중에서는 시민 소통 강화와 간부회의 공개가 2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 인구 분야에서는 청년 취업, 정책 참여 플랫폼 구축이 38.3%로 우선 추진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민선구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운영합니다.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내 인수위 전용 게시판인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도민 누구나 산업, 경제, 주민 참여, 복지 환경 개선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도정 운영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주민생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8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8건 가운데 5건은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 3건은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사업은 익산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지원 사업과 도서관 도서 구입, 청소년 상담 공간 조성, 고령 운전자를 위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등입니다. 전북도가 청년농의 융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에 따르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년농과 청년농이 설립한 농업법인의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각각 1억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융자 한도는 2억 원과 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원금 상환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청년농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군산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값은 5월 둘째 주 0.1% 오른 데 이어 5월 넷째 주 0.04%, 6월 첫째 주 0.07%, 6월 둘째 주 0.05% 상승했습니다. 상승세는 전주를 비롯해 익산과 남원 일부 지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군산은 5월 둘째 주 마이너스 0.05%, 5월 넷째 주 마이너스 0.04%, 6월 첫째 주 마이너스 0.01%를 기록하는 등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군산 중앙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와 버스 정류장이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3개 노선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이마저도 배차 간격이 1시간에서 2시간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시내버스 대신 유료 학교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 중앙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천여 명의 학생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3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은 최소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버스를 한번 놓치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탓에 군산 중앙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은 시내버스 대신 학교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의 학교버스 이용료는 매달 10만 원 남짓. 학생들은 1년에만 100여만 원의 교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장시간 통학을 하거나 보호자의 차량에 의존해야 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기까지 시내버스로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못하죠. 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이들 학생들은 군산시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청소년들에게 월 최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 이용자에 한정돼
학교를 오갈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정작 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용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건 시내버스만 사용하니까 스쿨버스에 해당이 안 되죠. 군산시는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은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학교버스 이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작된 무상교통 지원 사업.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선관위 내부의 은폐 시도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선관위 사무처가 도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투 개표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는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처는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처가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 관련자들에게 선관위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40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된 익산경찰서 소속 50대 경감 등 3명을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감독 소홀과 학교의 보고 지연 등을 적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익산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율활동을 시킨 뒤 교실을 이탈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학교 측은 사건을 우발적 다툼으로 판단해 보고를 늦추고 교사의 수업 이탈 사실도 누락해 교사와 학교 모두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엔진이 멈춰 표류하던 레저보트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 50분쯤 비응항 서방 10km 해상에서 고무보트 운항자가 엔진이 고장나 운항이 어렵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탑승자 2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안전조치를 마친 뒤 고장난 보트를 비응항 계류장까지 예인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도내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가 진행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군산 해수욕장과 고창 90호, 동호해수욕장, 부안 격포, 모항, 변산 해수욕장 등 8곳의 수질을 조사합니다. 장염 등 수인성 질환을 일으키는 장구균과 대장균의 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확인되면 입욕 금지와 오염원 공개 등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금산사 사찰 공사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현직 주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증제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 A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한 데 이어 현 주지 B씨도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B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 자금 2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재해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5개, 시군 5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기상재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방 30m 단위로 세분화된 기상재해 정보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89만 필지를 연계해 필지별 재해 위험 수준을 분석 예보합니다. 또 식량, 채소, 작물 정보와 바람 강수 등 기상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내 수출이 올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6억 4,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공품이 15.6%, 철강 제품이 28.1% 늘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은 1억 1,800만 달러로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의 1위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AI 2차 전지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위 공고는 오는 2028년 3월 배터리 공정과와 배터리 시스템과 등 2개 학과를 갖춰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2차 전지 실습 장비와 기숙사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가수 권은비가 고군산군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빠니보틀과 권은비가 호스트로 참여하고 요리 전문가, 일반 여행자 6명의 게스트와 함께하는 1박 2일 섬 백패킹 여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에서 제작한 아이더 샬레 시즌3 군산편으로 1편은 지난 4일, 2편은 지난 11일 공개됐습니다. 한편 군산시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고군산 군도를 배낭여행과 야영을 결합한 이른바 백패킹 명소로 알리기 위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립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모현, 마동, 부송, 금마, 황등도서관이 기류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도서관들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음식과 원예, 영화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삼성동은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자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녀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김치와 불고기를 지역 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30세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6도에서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